이은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속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버스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서울에서의 15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도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난 2년간 계속된 불면증과 만성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회의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은주야, 너무 애쓰지 마라. 고향에 와서 천천히 쉬면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몇 달 전 전화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신 할머니는 은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가을 공기가 상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매연과는 확연히 다른 깨끗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터미널은 작고 한적했습니다.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주야. 멀리서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지쳐 있을 때마다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포옹을 나누며 은주는 드디어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천천히 쉬면서 다시 시작하자. 집까지 가는 길, 할머니는 마을 이곳저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로 생긴 상점, 이사간 이웃들, 그리고 은주가 일하게 될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까지. 센터장님이 지난달에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한동안 공석이었는데 내가 온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이들도 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 이튿날 아침 은주는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식당과 놀이공간, 2층에는 학습실과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시설은 다소 낡았지만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만든 작품들이 벽 곳곳에 붙어 있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시죠? 밝은 목소리와 함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수정이에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센터장님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정 선생님은 센터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아이들은 22명,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곳에 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낯가림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금방 친해질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은주에게 아이들은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궁금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센터장 선생님이야. 이은주 선생님이라고 해. 수정 선생님의 소개에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김지우예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 지우는 몇 학년이니? 4학년이에요. 서울은 정말 클까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는 이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급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은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박민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은주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6학년인 이서연이는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유시간에는 함께 게임도 했습니다. 서울의 큰 복지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직장에서 바로 온 듯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우가 정말 착한 아이네요. 감사합니다. 센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일하는 엄마로서는 이런 곳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어머니의 말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새삼이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은주는 수정 선생님과 함께 센터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첫날 인상은?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예쁘네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과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여기는 작지만 그 대신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힘든 점도 많지만 수정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서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나요? 그냥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시설도 낡았고 그리고 최근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디나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떻더냐? 첫날 일은? 저녁상을 준비하시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착해요. 오랜만에 일이 즐거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은주는 할머니께 걱정스러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파악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섣불리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의 15년은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은 단순한 업무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처리해야 할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 민수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 서연이의 의젓한 모습,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고향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공간을 위협하는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은주가 센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는 제법 친해졌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컴퓨터가 또 꺼져요. 지우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습실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 2대 중 하나가 또다시 먹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하거나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장비였는데 수시로 말썽을 부렸습니다. 수정 선생님, 컴퓨터 수리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그게 이미 이번 달 예산을 다 써버렸어요. 지난주에 식당 냉장고 고치는 데 써서. 수정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정말 빠듯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예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내볼게요. 센터장님,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난달에도. 은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이들 간식비가 부족해서 자비로 보충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쓰고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은주는 센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인건비, 공과금, 식비, 교재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 아동복지과 박종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들어오세요. 박종수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시군요. 인사도 못 드렸네요. 천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정기 점검 차왔습니다. 요즘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서요. 박종수는 센터 곳곳을 살펴보며 체크리스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시설 상태,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된 것 같네요. 저기 벽에 곰팡이 자국도 보이고. 네, 건물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 요즘 모든 센터에서 예산 얘기만 하네요. 박종수의 말투에서 짜증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이용 아동수가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2명이면 좀 적은 편이네요. 다른 센터들은 30명, 40명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보려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효율성도 생각해야죠.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은주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시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요? 네,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트렌드 아닙니까? 박종수가 돌아간 후 은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선 계획서 제출, 시설 보수 일정 등등.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왜 학습 지도를 안 시켜주냐고 하는데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습 지도? 네, 다른 센터에서는 수학이랑 영어도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센터의 본래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 지원이었습니다. 물론 숙제 도움 정도는 주지만 본격적인 학습 지도까지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들 학습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요즘 사교육비가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센터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건 학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 인력으로는 다른 센터는 다 하던데요. 혹시 예산이 문제라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해도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학원 같은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계속 울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은주가 민수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민수는 조선가정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시는데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걱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 병문안을 가볼까? 민수도 함께? 정말요? 민수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상태였습니다. 센터장 선생님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은데. 민수가 걱정이에요. 내가 아프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은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종수도 참석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담회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습지도 프로그램 확대해 주세요. 아이들 픽업 서비스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토요일에도 운영해 주세요. 간식질을 좀 더 높여주세요. 요구사항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학부모님들 말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는 다른 센터는 다 하던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선이 박종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박종수는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모든 압박은 은주에게 돌아왔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은주는 탈진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센터장님, 괜찮으세요? 수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많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떻더냐?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냐?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주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 마이너스 예산 문제, 시설 문제, 행정 업무, 학부모 요구 사항들, 마이너스 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걱정이 있니? 할머니가 은주의 표정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힘든 일 있어도 혼자 끙끙거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은주의 손을 감쌌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된다.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은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고향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 달리 이제 그 별들도 조금 흐릿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그녀를 더 큰 위기로 이끌어갈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진정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은주가 센터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정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손에는 공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센터 통폐합 검토 대상에 우리가 포함됐대요. 은주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문을 받아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검토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이용 아동수가 적고 시설이 노후된 센터들을 대상으로 인근 센터와의 통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곳을 2번째 집처럼 여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오후 박종수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 공문 받아보셨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확정된 건가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2명 아이들을 위해 이 큰 건물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박종수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다른 센터도 충분히 좋습니다. 시설도 더 현대적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인근 센터까지는 거리가 버스로 15분 정도면 갑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 거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주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박종수는 아이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되나요? 한 달 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학부모 설명회도 있을 거고요. 박종수가 떠난 후 은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주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센터가 없어진다던데 진짜예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동네 아줌마들이. 결국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센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 센터와 합쳐질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센터로 가게 될 거야. 거기도 좋은 곳이야.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은데.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은주는 아이들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학부모들이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지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폐합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죠? 인근에 있는 희망센터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희망센터요? 거기는 너무 멀어요. 우리 아이 혼자 다니기에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 같은 내성적인 성격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은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도 탄원서라도 써볼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구청을 방문한 은주는 박종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신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간절해해서요.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고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센터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박종수의 말에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집 같은 공간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아요. 적응하면 된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센터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게 이미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셔야. 면담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은주는 좌절감을 안고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도 이 모든 게 곧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센터가 없어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보고 있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민수가 그냥 건강하고 밝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 센터마저 없어진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 후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박종수가 직접 나와서 통폐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본 센터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희망센터와의 통합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학부모들이 술렁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우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희망센터까지는 거리가 멀고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적응 기간을 두고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그건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를 계속 유지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예산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산을 늘릴 수는 없나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같은 답변의 반복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학부모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은주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은주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무력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결국 센터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은주야,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움을 요청해봐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구에게요?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오늘 안 왔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민수네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집에 가보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 민수는 친척 집으로 갔는데 서울로 간다더라. 서울로요? 응.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은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센터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민수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언제 다시 와요? 잘 모르겠어. 아마 한동안은 서울에서 지낼 것 같아.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곧 헤어지게 되는 거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센터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이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걸까? 창밖으로 고향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렇게 밝고 희망적으로 보였던 별들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어서. 혹시 센터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은주는 망설였지만 외로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민호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센터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폐합 대상이 되어서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의 상황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 학부모들의 불안, 구청의 압력. 민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민호의 말에 은주는 무언가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에 교사였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말요? 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니까요. 민호가 돌아간 후 은주는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와의 만남 이후 이은주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센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카페 일도 있으실 텐데. 오후에는 여유가 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전직 교사답게 아이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너희들 센터 근처에. 와, 정말요? 저희도 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젠가 다 같이 가자.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침울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은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센터 상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요? 아이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센터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작은 발표회 같은 거요. 아이들이 그동안 센터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발표하고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수정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 발표하면 좋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센터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 뭐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었던 거?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정말요? 제가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센터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느낀 점을,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경험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발표의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이것도 마을의 일이에요.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센터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기자가 있어요. 한번 취재를 와보라고 할게요. 정말요? 네.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 기자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김 기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는 센터 상황과 아이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센터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기자의 질문에 지우가 답했습니다.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의 두 번째 집이거든요. 두 번째 집? 네.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서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두 번째 집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센터장님, 전화 왔어요. 수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후원하고 싶다는 분이세요. 전화를 받아보니 기사를 본 시민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후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후원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발표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려서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발표회 준비 어때? 재밌어요. 빨리 발표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 전날 은주는 민호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도움 없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혹시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희를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사직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은주 씨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보여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은주는 민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기사를 본 시민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지우는 센터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생겼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느낀 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들이 귀찮았는데 센터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족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기타로 반주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센터 여기서 웃고 여기서 자라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만든 노래였습니다. 순수한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아예 울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 발표를 들어보니 센터가 정말 소중한 곳이네요. 그런데 정말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은주가 답하려는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박종수였습니다. 그도 발표회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착하고 센터가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저희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인데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센터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 간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박종수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젊은 공무원 양반, 나는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소. 네.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키웠어. 누구네 집 아이든 상관없이 다 같이 돌봤지. 그게 진짜 마을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관심을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소? 이런 센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소, 그렇소.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주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센터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중에는 뜻밖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눴는데 오늘 와보니 센터가 이런 곳이었군요. 네. 저희 가게에서 아이들 간식 좀 후원할게요. 많지는 않지만.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발표회 하나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센터장님, 시장님이 오신대요. 시장님이요? 정말로 시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가 된 센터가 여기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 기사도 보고 시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시장은 센터를 꼼꼼히 둘러보며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설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이들이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구청장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정말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떠난 후 은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정말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호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조금은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워낙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시니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센터장님,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수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통폐합 계획이 보류되었대요. 정말요? 네. 시민들의 관심도와 센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한다고 하네요.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는 건가? 그날 오후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우리 센터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어. 정말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우리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마을 어른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야. 지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민수한테도 알려줘야 해요. 그래, 민수에게 편지를 써보자. 그날 아이들은 민수에게 보낼 편지를 함께 썼습니다. 민수야, 우리 센터가 계속 열려 있을 거야. 언제든 놀러와.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센터 마당에 서서 은주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차갑게만 보였던 별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통폐합 계획이 보류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은주는 센터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전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김할머니가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발표회 이후로 마을 어른들이 센터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와야겠네. 은주가 센터 앞으로 나가보니 김할머니가 사과 한 박스를 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매번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이야, 뭐 이런 걸로. 우리 마을 아이들인데.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이들 잘 자라야지.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을 후원해 주시고 마을 청년회에서는 센터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언제 왔어? 어떻게? 이모랑 같이 왔어요. 잠깐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민수는 서울에서 살면서도 센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변한 게 없네. 그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없어질 뻔했다면서? 응,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지켜냈어. 아이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발표회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이야기, 그리고 함께 만든 노래까지.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 발표회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하면 꼭 와야 해. 민수는 하루 종일 센터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떠날 때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울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여기가 그리워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와도 돼. 여기는 민수 자리가 항상 있어. 네. 방학 때 꼭 다시 올게요. 민수가 떠난 후 아이들은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센터장님,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에요? 수정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을 늘려준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시설 개보수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추가로. 은주는 놀랐습니다. 박종수의 태도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종수가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확대건으로 오신 건가요? 네.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다른 센터들도 이곳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혹시 사례 공유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모델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수가 떠난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꿈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맞아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돼요. 민호 씨는 계속 도와주실 거죠?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정식으로 센터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시간제로라도. 정말요? 카페는 오전에만 운영하고 오후에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은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예산이 구청에서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네. 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그렇게 민호도 센터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센터에서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간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하는 거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민호의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마운 마을, 따뜻한 사람들, 우리를 지켜주는 큰 품 선생님과 이웃들이 있어 우리는 행복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은주는 센터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후회는 없으세요? 서울 생활을? 은주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은주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거라는 것. 좋은 깨달음이네요. 아이들한테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순수함, 끈기, 그리고 희망. 센터 안에서는 아직 몇몇 아이들이 남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다른 아이들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습 보면 참 예쁘죠? 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 궁금해요. 분명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때 지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정말요? 약속해요. 지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은주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커서 센터장이 될래요. 그래. 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처럼. 은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지우가 다시 안으로 들어간 후 은주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뭔가요? 제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센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갑자기 왜 처음에 고향 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잘한 조언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하니까 할머니도 기쁘다. 이제 정말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다. 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은주가 이렇게 의젓해지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은주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번아웃, 고향으로의 귀향, 센터에서의 시행착오,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해답.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희망의 별, 꿈의 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별.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우, 서연이, 그리고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그 따뜻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센터 마당의 작은 화단에는 내년 봄을 위한 꽃씨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날 꽃들처럼 아이들도 이곳에서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주 자신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작지만 소중한 공간에서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잇는 사람들, 그 따뜻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